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하남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어머니와 시댁이라고 하면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 경우에는 시누와 어머니가 오히려 며느리인 저리 더 불편한 존재로 여겨져서 가능한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명절 때도 제가 먼저 연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관계를 구축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신다면 오늘은 제가 시누이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어려웠습니다. 보통 시어머니가 괴롭힐 때 시누이가 같이 지지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저는 결혼 전부터 어머니에게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느낌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가장 속상해하는 것은 외모를 비하하는 말이었는데 어머니와 시누이는 제 사각턱을 계속해서 놀리며 괴롭혔습니다. 결혼 전에 시댁을 방문했을 때 어머니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맞아. 사진과는 많이 다른데? 남편이 결혼 전부터 어머니에게 텍스트가 잘렸습니다. 술에 취한 전지현이 말을 했어서 엄마는 제 외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긴 머리를 하고 큰 키를 가졌고 대학 때는 뒤에서 전재원지라고 놀려서 많이 우울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저를 놀려서 연애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엄마에게 하는 건 좀 곤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엄마는 제 프로필 사진을 보고 제 외모에 대해 실망한 모습이었고 대화의 50% 이상을 얼굴 평가로 채우셨다고 해요. 키는 크니까 사각턱은 상관없겠지만 이세가 걱정되네요 라는 말도 들었어요. 저는 그러한 발언을 원하지 않는데 엄마가 그러면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시어머니, 키가 작다 놀리는 거야? 아니에요. 그보다는 사소한 부분을 지적하려는 것 같아요. 점점 못생겼다고 엄마부터 그렇게 생각되고 있지 않을까요? 시어가 그 말을 하자 어머니와 남편이 터져 웃음을 터뜨리며 끼부리고 막 자지러지게 웃었다고요. 우리 남편은 눈치가 없는 스타일이에요. 웃긴 것이 웃긴다고 말해요.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 줄 알겠어요. 저희 시어 가정은 시누이가 어머니와 잘 맞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결혼 전부터 강적을 마주하고 긴장을 늦췄어요. 제가 놀라서 직시해보니 오래간만에 한다는 말을 해요. 얘는 학부 때부턴 술을 많이 마셨던 전재현 별명이라더니 내 누나들의 사람들을 놀리지 마세요. 너는 전지현이가 아니라 그냥 취한 것 같아 보여? 그래도 내가 보면 그래? 사실 봐도 가관하다고 말해도 남편이 더욱 자지러지다 엎어져 제가 참지 못해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절 그만 좀 해라. 알았어. 미안해 오빠. 동생 간의 화합 케미가 잘 어울리는 가정이 있죠. 우리 남편과 시누이도 그런 감이 있다. 그러나 너무 지나쳤어요. 성인이 된 지금도 남편이 신혼 아내에게 용돈을 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매우 활발해서 대학생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홀로 쇼핑몰을 운영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혼자 벌었어요. 집에 한 번도 돈을 안 가져오고요. 그런데 대학 졸업할 즈음에 시어가 대학 1학년이었는데 그때부터 여동생의 학비를 주는 거였어요. 저 그땐 왜 부모양이 어른인데요. 저희 남편의 동생이라면서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한다며 자신만 건드리는 동생의 학비를 내야 한다며 얘기했어요. 그때 진짜로 참 어이없었는데 그 이후에 더욱 나불거렸어요. 남편이 대학 시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일을 마치려고 할 때쯤 시누이가 나타나서 오빠, 용돈 좀 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옆구리 찌르며 주지 말라고 하니 남편은 지갑을 꺼내서 20만 원을 줬어요. 오빠 고마워. 다음 달에는 꼭 30만 원 줘야 해라고 했어요. 남편이 나가는데 시누이의 가방을 보니 샤넬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대학 1학년생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면 참 허세인 것 같죠. 오빠가 이렇게 애써 번 돈을 타서 쓰고 있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자기 학비도 힘든데 어머니의 용돈까지 쓰라고 했답니다. 매달 돈을 다 갖다 주니 제가 오죽 답답하며 한 소리 했죠.
아니 오빠 그렇게 돈을 집에다가 다 갖다 주면 어떡해. 어머님도 생활비 있으셔. 왜 자기가 그 돈 다 돼야 나야 뭐 차비 빼면 돈 쓰는 것도 없는데. 뭘 나이 들어서 돈 없으면 고생이야. 어머님은 아예 빈털털이야. 연금 나오실 텐데. 왜 오빠가 거기에 그걸 뒀냐고. 넌 양가 부모님이 다 계셔서 모를 거야? 홀어머니 대하는 자식의 마음이 어떤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효자도 이런 효자가 또 있을까요? 20대 때부터 모은 돈인지 엄마 다 갖다 주느라 돈 한 푼 없으면서 결혼할 때는 시댁에서 아무것도 안 해줬거든요. 그나마 제가 회사 다니며 모은 돈 5천만 원이 없었으면 아마 지하실방에서 둘이 생쥐처럼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사실 결혼 전에도 그것 때문에 대판 싸운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시면 그럼 우리 결혼 자금은 어디서 나와?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직 점잖아 차곡차곡 모으면 되지? 내가 좀 더 열심히 할게. 그래도 자식이 결혼하는데 전세금이라도 좀 보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오빠가 이렇게 빈털터리인데 엄마가 돈이 어딨어. 내가 준 돈이래 봐야 생활비로 쓰기도 빠듯하실 텐데. 그땐 효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철이 없었죠. 제가 그때 하도 답답해서. 엄마에게 따로 연락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말했더니 당시에는 잠실 아파트에서 살고 있던 분이셨는데 어떻게 내가 결혼하고 지원을 안 해주시는 거죠? 솔직히 전세금까지 아니더라도 최소한 결혼 비용은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전 1억을 집에서 빌려와서 나중에 갚는 조건으로 가져왔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넌 젊은 애가 벌써 돈돈하게 그리 막 쓰는데 나중엔 내 자식도 돈 타령하면 어떡해? 라고 말입니다. 엄마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전세금이 부족해서 대출받아도 번성한 빌라에 들어가기도 바빠요. 그런데도 엄마는 30평이 넘는 아파트에서 사시는데 몇 천만 원도 안 도와주시면 어디에 며느리가 돼버릴까봐 걱정이에요. 신비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지 말래? 아니, 너 내게 양심이 없니? 나도 결혼하자마자 색방서리부터 시작했어. 결혼은 처음에 다 고생인 거야 알겠니? 근데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해요. 시누이는 그때마다 얄밉게 끼어들어서 한마디 하는 거 있죠. 요즘은 원룸에서도 신혼생활 한다던데 돈이 부족하면요. 눈높이를 좀 낮추는 게 어때요? 저 아가씨는 3개 방이 있는 빌라에 사는데 오빠와는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한다고요? 언니, 그건 병우가 다르잖아요. 저요. 제가 모은 돈이고 오빠는 돈을 하나도 못 모았으니 하는 말 아니에요? 오빠가 돈을 못 모은 건 내가 다 써서 그래라는 말이 뭐야? 끝까지 나왔지만 참았어요. 그때 시누이는 우리 남편이 대학교 내내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준 덕분에 취업하고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6천만 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었거든요. 저라면 여동생한테 한 번씩 돈 떼어줘야 할 법도 한데 이놈의 얼씨나이는 그냥 은행 대출로 해결하려 하는 거야? 이건 좀 이상한데 어떻게 오빠 빼고 시댁 식구들은 다 잘 먹고 잘 살아? 오빠가 그동안 시댁에 퍼다 준 돈이 얼마냐? 그걸 꼭 퍼졌다고 생각해야 할까? 내가 좀 힘들고 다른 사람이 낫다 싶으면 그게 내 편에. 그건 오빠 혼자 살 때 얘기고 지금은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나는 그게 더 편하다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돈 얘기 좀 그만하자. 돈 하나 없는 남편과 결혼했지만 순전히 남편을 사랑해서 한 거야. 그렇지만 마마보의 남편의 버릇은 절대 고칠 수 없다는 걸 그때 몰랐네요. 남편은 모든 일에 신중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만 이상하게도 시어머니 집에 가면 어린아이처럼 장난을 치곤 했어요. 어머니도 그런 남편을 엄청난 왕자처럼 대해주기도 했고요. 우리 아들은 보통 아침에 잘 챙겨 먹는 편이었는데 어머님께서 너 아침 식사 제대로 해주니? 라고 물으셨죠. 어머니, 우리는 보통 아침 식사를 건너뛰고 브런치를 먹어요. 아, 뭐야? 브런치가 뭐야? 아침과 점심이 겹쳐서 줄임말이에요. 아침을 왜 점심에 먹어? 엄마 눈치가 없어요.
우리 언니가 밥하기 싫어하는 게 문제야? 하루 2끼만 먹겠다는 얘기야. 맞아. 언니는 밥을 싫어하지 않아. 요즘은 브런치를 많이 먹는 거지. 어떻게 결혼한 여자가 남편 밥을 굶길 수 있어? 이해가 안 가요. 어쩌면 그 이야기를 듣고 등 돌리듯 주방으로 나가셨고, 당연히 어머님 스타일로 밥상을 차려두셨죠. 남편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려 하시더라고요. 뭘 먹이긴 그랬는데 언제 숨기지 않고 아둥바둥해서 남편은 웃고만 있었어요. 그때부터 대부분 어머니의 스타일과 시어머니의 스타일을 확실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어머님 방식대로 주방에 같이 가서 거들었기를 했어요. 어머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그때 받아먹고 설거지하면서 배탈이 난 척 화장실로 도망쳤어요. 밥을 해주었다면 설거지 정도는 해야지 며느리, 어디 갔어요? 엄마, 나 졸려요. 좀 방에 누워 있을게요. 아, 그래. 너희 언니 나오면 하겠지 뭐, 그냥 거기 다 두고 들어가. 엄마, 와이프 시켜. 내가 할게. 앞치마 이리 주세요. 화장실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대화가 들려왔어요. 남편은 물소리가 날 때쯤 화장실에서 나와 빼꼼히 보고 있으면 남편이 앞치마를 메고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어머니는 그 옆에서 저를 노려보면서 아주 가소롭다는 표정으로 있었고요. 내 아들이 앞치마를 내고 설거지하는 걸 못 봐. 그 전에도 못 봤고 앞으로도 볼 생각 없다. 아이는 빨리 나와서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까. 그렇게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전 시어머니 나가서 일부러 막 오로버를 했어요. 뭐, 어머니, 설거지 제거하려고 그랬는데 왜 건드리셨어요? 당신이 좀 하지 그랬어. 어머님, 허리도 아프신데. 아니야, 됐다. 내가 화장실에서 늦게 나와서 내가 그냥 한다고 했다. 당신 진짜 일복 없다. 맨날 엄마가 대신해주네. 난 지금 웃음이 나오니 그 뒤로는 어머니가 저한테 설거지하라는 말을 쏙 들어가더군요. 애초에 시댁에 나는 집에서 설거지할 생각 없다라는 이미지를 바꿔준 게 잘 먹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는 성에 안 차서 이제는 시누이가 설거지를 하게 만들어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남편한테 타먹은 돈도 아까운데. 결혼 후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집에 오면서 집안일을 하지 않는 것을 거의 못 보았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 먹어도 상석을 하는 건 물론이고 상을 치우는 것, 정리하는 것도 아주 하나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남편에게 물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귀여움을 많이 받고 자랐다고 하는데 세상에 귀여움을 받지 않고 자란 사람도 있을까요? 밥 먹고 치우는 것은 모두 함께 해야 하는 것인데 얼마나 막내딸이라 해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도 엄마 집에 와서 조차도 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시어머니에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혹시 식사 후 설거지와 뒷정리를 게임으로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 그거 재미있겠네요. 엄마는 재미로만 참가하고 우리 셋 중 한 명이 하는 걸로 하자고 했어요. 저는 게임을 잘 못해서 싫어하는데 어머니가 말했죠. 아가씨, 이거 간단한 게임이니까 해보는 것이 재미있을 거예요. 논다고 생각하고 함께 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엄마와 많은 흥미진진한 끝말잇기 게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매번 시어머니가 졌어요. 아쉽네요. 이번에도 아가씨가 졌네요. 설거지 당첨입니다. 아, 뭐야, 언니, 일부러 내가 게임을 못하는 걸 알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에이. 설거지를 한다는 것으로 무엇을 그래요? 아가씨, 이렇게 좀 전까지 집안일도 거의 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밥 먹어야지. 진정으로 짜증나는 상황은 시누이가 매번 집안일을 하게끔 게임을 피우면서 가정을 부채끼게 했어요. 이로 인해 시누이는 고리가 난 것 같아서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오면서 증오를 터뜨렸어요. 너도 알다시피 내 동생이 자리를 못 잡고 있어. 그래서 용돈 얘기하지 말고 우리 여동생에게도 돈을 주자. 하지만 나는 여동생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어서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거부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시누이에게도 용돈을 주려고 하자 난 급히 반발했죠. 게임에서 진 대가로 용돈을 요구하는 시누이의 모습이 참 역겨웠어요.
결혼 전에는 용돈을 줬겠지만 이번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죠. 집의 재정 상황은 나를 거쳐야 하는데 와이프가 있느냐고 물었던 남편은 결정적으로 거절했죠. 마침 신흥이랑 만나서 마음을 먹고 안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언니는 갑자기 커피 살게 해서 백화점 커피숍에서 마시겠다고 해주었는데 나는 궁금해하지 않고 가자고 해버린 거야. 아가씨, 근데 오빠는 용돈 낭비를 그만할 때가 되었어, 언니야.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나 만나자고 한 것은 용돈 때문이었구나. 아가씨가 알바를 하고 있잖아. 왜 남자친구가 아가씨에게 계속해서 용돈을 주어야 하는 거야? 우리 집 문화와 전통이라고.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지기에 그것이 결혼 전략이라고. 우리 남편은 이제 더 이상 그 집의 가장이 아니야. 너랑 결혼했다고 해서 내가 남자친구를 마음대로 다루려고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은 아가씨야. 출가 외인이라는 말을 들어봤어? 언제까지 그 남자친구에게 용돈을 달라는 거야? 아직 어렸어도 말이야. 난 너한테 다 말했어. 시댄이 다 듣고 화를 냈나 봐. 차라리 나가버렸어. 화가 날 거야. 그래도 말을 다 해서 마음이 후련했어. 용돈을 더 이상 달라고 하지 않을 거야? 남편에게도 두고 보지 않을 거야? 그러니 돈을 아껴서 다른 곳에 쓰려니 마음이 편해졌어. 집 한 채도 마련하지 못한데 시댁에 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 남편은 처음에는 나를 신경 썼지만 이제는 포기한 것 같아.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내 착각이었어.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 집 앞에 돌아오는 길에 한 여성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시동은 켜진 채로 남편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옆에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어보니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그들은 돈을 봉투 속에서 찢어내며 논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여성이 남편에게 돈을 뜯는다고 말하자 남편은 여자가 먼저 바보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언니를 믿고 오라고 한 것이었지만 여자는 이를 오해하고 봉투를 갖다 흔들고 봉투 속이 비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봉투를 찢어버릴 정도로 화가 났는데 그것을 보고 여성은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죠. 돈을 찢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그녀는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지금 제 고양이인처럼 저도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좀 부르지 말아주세요. 돈은 직접 노동을 통해 스스로 벌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쁜 아가씨를 찾아 우리 집에서 놀라게 해줄 거예요. 여기서 돈을 받았는데 이렇게 성공적으로 시누이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못된 시누이도 저만 보면 주물주물 다닌답니다. 적수 한 명을 물리쳤는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등장해 갑자기 폭탄을 터뜨리시는군요. 혼자 사는 게 무서워지는 공황장애가 와서요. 이번에 합가하러 갈까요? 엄마, 무슨 일로 편찮으세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외로워 보여서요. 그럼 늙은 엄마가 치매가 오면 더 좋겠나요? 어머니 아프게 하지 마세요. 우리 집은 넓지 않아요. 너네 집에는 들어갈 이유가 없어. 로봇이 서빙하는 시대의 시골살이가 놀라운 일이네요. 외모에 상관없이 추억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던 중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생각하던 중에 남편이 계속해서 시댁에 들어가자고 제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큰 싸움도 있었고 현재 대출금도 많이 잡히고 집도 협소한 상황에서 엄마네 아파트는 넓고 방도 남아있어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에서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남편의 행동이 결국 가정생활을 어렵게 만든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안방에 누워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속이는 상황에서 남편이 그 속을 파악하고 진짜 아픔이 아닌 연기라는 것을 발각한 순간이었습니다. 한동안 아프다 소리 없다가 제가 또 허리가 아프다고 하니 남편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은 칼퇴근을 하더니 내내 제 옆에서 간호를 해줬어요. 꾀병이긴 했지만 좋았죠. 근데 문제는 어머니였어요. 어느 날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엄마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고 나발이고 너네 집으로 들어오기로 한 거 어떻게 하고 있어? 궁금해서 전화 걸었다.
엄마 저희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와이프가 허리가 너무 아프대요. 뭐라고 안 친한 분이 들어온다고 했전하네. 와이프 좀 바꿔봐. 어머님 스피커폰이라 저도 다 들려요. 죄송해요. 무슨 일을 하니? 아니 갑자기 무슨 허리가 또 아파. 제가 예전에 허리 수술해 놓은 게 요즘 또 아파서 너는 젊은 애가 어떻게 뭔가 제대로 못하고 외휴 그렇게 어멸민 집으로 들어가는 사건을 무마시켜버리고 전주란 동안 평온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로 인해 큰 싸움도 있었고 현재 대출금도 많이 잡히고 집도 협소한 상황에서 엄마네 아파트는 넓고 방도 남아있어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에서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남편의 행동이 결국 가정생활을 어렵게 만든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안방에 누워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속이는 상황에서 남편이 그 속을 파악하고 진짜 아픔이 아닌 연기라는 것을 발각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몸 아프다고 저한테 잘해주죠. 신은이랑 어머니는 더 이상 간섭도 안 하죠. 이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오랜만에 남편과 오붓한 시간도 보내고 저희 둘 못 갔던 여행도 가고 그제야 신혼생활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둘이서 아이도 가질 계획으로 열심히 밤마다 노력하고 있는데 행운의 여신이 저란 도와주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주 포기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어머니를 너무 만만하게 리코함. 그래요. 어머니께서 거기서 물러나실 분이 절대 아닙니다. 어느 날 제가 일하고 있는데 남편이 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자기야, 혹시 지금 반찬 쓸 수 있어? 응, 왜 그래? 혹시 엄마 집 잠깐 갈 수 있을까? 나는 정신없이 바쁜 날이라서 미안해. 갑자기 왜 엄마가 공황장애가 심해져서 지금 헛소리를 하는 것 같아. 뭐라고? 어머니가 원래 공황장애 증상이 있어서 약을 복용하고 있었어. 그런데 증상이 심해졌다는데 전 긴급하게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갔어요.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어요. 너무 놀라서 어머니, 괜찮아요. 하니까 너 왔니? 여기에서 조금만 앉아라고 하셨어요. 발작 상태가 심하다고 해서 왔는데, 안 그래도 괜찮아 약을 먹었더니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꾀병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그 후로도 어머니가 증상이 심해지면 남편에게 전화를 걸곤 했어요. 공황장애가 심하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죠? 남편이나 저가 번갈아가며 반찬을 내는 일이 자주 생기기도 했어요. 한 번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요. 갑자기 와달라고 해서 가봤더니 어머니가 주방에 서 있는 거 아니겠지? 어머니가 아침에 발작 일어나셨다고 해서 급히 갔더니 나왔어? 아니 와서 여기 된장찌개 간 좀 봐. 너무 짱구 아닌가 해서 불렀어. 네오 공황장애는 괜찮으시네. 방금 약 먹었더니 괜찮아. 아 여기 와서 빨리 간이나 좀 보라니까? 아니 나 휴가 내고 급하게 왔어. 아 그래. 그럼 한술 안 떼고 그냥 가래. 어머니가 매번 그런 식으로 하니 급기야는 제가 폭발했다. 아니 직업 없이 멀쩡히 놀고 있는 실내에는 뭐하고 계속 당신에게 전화를 하셔. 엄마가 어디에 있을 때 나밖에 없는데 나라도 와야지. 아니 우리 둘 다 일하는 거 모르고 그렇게 하시냐고? 휴가를 이렇게 무한대로 쓸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어? 엄마가 병원 다니고 있으니까 좀 참아. 그리고 당신이 내일 병원 같이 가면 어떨까?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다음날 어머니가 병원 가는 길에 얼떨결에 따라가게 되었다. 어머니는 강변에 있는 아산병원에 다녔는데 거기서 정신과 약을 타먹고 계시다고 했다. 그런데 그날은 어머니가 정신과가 아니라 정형외과 대기표를 끊으신 거 아닐까? 어머니, 오늘 약 받는 날이야. 정신과 말고 어깨가 아파서. 그래. 공황장애야. 받아도 돼. 어머니 정신 이상작용 있어서 걱정했어. 난 어머니를 집에 데려가서 그 방의 약을 확인했어. 응, 어머니가 2년 동안 약을 쌓아놨어. 하지만 한 알도 먹은 적 없어.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어머니는 공황장애가 있어? 한 번의 주변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고 심각해서 구급차를 부른 적도 있대. 그래도 난 어머니가 약을 먹지 않는 걸 경험한 적 없어.
그런데 나는 어머니가 약을 태우고 있는 걸 여러 번 봤어. 남편과 다시 얘기해보니 어머니의 공황장애가 심각하지 않고 안전해. 남편에게 의존하고 싶어서 약을 자주 이런 상황이니 어떻게 이 사실을 밝혀야 할까 고민 중이야. 그리고 어느 날 남편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자기야, 엄마가 또 발작 중이래. 자기가 좀 가봐줘. 부탁이야. 알았어. 내가 가볼게.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전 이번에도 분명히 쇼일 거라 생각하고 무시했어요. 가뜩이나 회사에서 반차를 내는 게 눈치 보였고 휴가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오후에 어머니로부터 오는 전화도 다 무시했죠. 그리고 오후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전화를 꺼냈어요. 그날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남편이 없었어요. 휴대전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받아서 말했어요. 빨리 어머니 댁으로 좀 와줘. 그래서 어머니 댁으로 갔더니 시누이와 남편이 절 째려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방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고, 오늘 팔자야. 죽을 뻔해도 아무도 나를 거들떠도 안 보고. 아이고, 자기 여기 좀 앉아봐 하면서 그러고도 며느리야. 무슨 말이야. 언니가 낮에 엄마 쓰러졌다는데도 안 왔다면서. 일부러 안 가둔 건데 어머니가 아프신 게 아닌 것 같아서.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평소에 약 하나도 안 드리고 꾀병을 부리는 게 아니신가 해서. 자기, 진짜 갈수록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픈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까요? 사실상 그러한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처음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형제가 서로 다른 주장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끝없이 차례로 쌓여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거짓말이 드러나고 상황 전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혼란스러움이 더해지고 결국은 모두가 고통받게 됩니다. 이야기 속에서 응보가 발생하고 발작적인 행동과 어머니의 상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더 진행됨에 따라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일어난 일들이 모두 계획된 듯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어머니가 해주던 묵은지가 너무 그립다. 우리 아들은 묵은지를 좋아하는데 네가 요리를 못한다면 쫄쫄 굶겠지? 내 아들, 여기 와봐. 엄마가 입도 닦아줄게. 이 광경을 보니까 비위가 확상해서 밥맛이 다 떨어졌어요. 그동안 나를 쫄게 만들던 시누이도 사태가 반전되어 주말마다 시댁에 와서 밥을 먹고 하루 종일 TV만 보는데 나는 공황장애가 심한 어머니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하며 시누이 따라 다니는 가정부 모두에 빠졌다. 이렇게 시댁에서만 평생을 살면 제 인생에 쫑할 것 같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머니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최후의 대책이 필요했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조용히 나만의 비밀 무기를 주문했다. 며칠 뒤 어머니와 함께 사는 집으로 그 비밀 무기가 배달되었다. 띵동띵동, 누구세요? 예, 주문하신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나 택배 주문한 적 없는데. 그럼 예쁘게 키워주세요. 감사합니다. 키워. 아, 뭘 키울 거야? 어디에 붙여놓을까? 택배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하얀색 애완뱀이 있었어. 결혼 전에는 애완뱀을 키우는 취미가 있었는데 결혼 후에는 남편이 키우기 어렵다고 해서 다른 집에 보내고 분양했어. 근데 이번에 기회가 왔으니까 애완뱀도 키우고 어머니 코도 납작하게 해줄 겸 애완뱀을 다시 주문했어. 그것도 2마리야. 이 뱀은 내 어머니, 이게 내 취미 생활이라고. 걱정 마세요. 이렇게 딱 케이지에 넣어두고 키우면 돼. 너 공황장애 있는 사람이 죽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 어머님 약도 많이 드시는데 만약 나가 병이 깊어지면 뱀을 고아서 드릴 생각이야. 뭐래? 어머니도 나의 취미 생활이라니까 참아버리라고 못할 거잖아. 우선은 집에 뱀장을 드리는 것까지는 받아들이셨어. 근데 원래 어머니가 바퀴벌레도 못 잡는 성격이니까
뱀을 볼 때마다 헛구역질을 하며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왜 그래? 왜 이게 어디, 이거 뭐야? 이거, 뱀 껍질이야. 아, 뱀이 껍질 벗은 걸 봤다. 엄마, 놀라지 마라. 어휴, 심장 떨어질 뻔했다. 넌 엄마 놀란 건 아무렇지도 않아. 아니, 나도 와이프랑 같이 키워봤는데 배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겨먹었지? 만져봐도 돼? 소름 끼치는 얘기 좀 그만해, 제발. 이 자식아, 제 예상대로 어머니는 뱀 노이로제가 생기는구나. 밥도 제대로 못 드셨어요. 밥숟갈을 들다가도 뱀하고 눈이 마주치면 수저를 딱 내려놓더니 방으로 싹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남편은 엄마가 또 걱정됐는지 저더러 그러더군요. 뱀 키우는 거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자기야, 나 자기 하자는 대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몰라. 어머님 댁에 들어와서 사는 것도 받아들였어. 집안일도 요즘엔 내가 다 하잖아. 근데 이런 취미와는 못 가지게 하며 나 진짜 자기랑 못 산다. 그래, 알았어. 여기서 새기를 박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신우이한테 일부러 집에 한번 놀러 오라고 해서 주말에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어요. 그리고 신우이랑 어머니가 장을 보러 간 사이 뱀을 바닥에 풀어놨죠. 장을 보고 돌아온 어머니랑 신우이는 거실에 있는 뱀을 보더니 사색이 돼서는 벌벌 떨더군요. 빨리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러다 엄마 진짜 놀라서 쓰러져요. 저 뱀을 왜 꺼내놨는데요? 당장 집어넣으라고요? 어머님 아가씨 놀라지 마세요. 뱀도 가끔 이렇게 산책을 해줘야지. 소화도 잘 시키고 잘 커요. 이 뱀이 다 크면 이렇게 그 보아뱀이 될 텐데. 그때는 꼭 목에도 한번 감아보시고요. 야이 울어지려나. 빨리 저 뱀 치우라고. 우리 어머님은 뱀이 진짜 안 맞는다며 너무 흥분했어요. 한번 테스트해볼까 했는데 뱀이 갑자기 소리를 내며 어머니 쪽으로 다가왔어요. 무는 뱀이 아니라도 사육사 지시에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순간 어머니와 시누이가 비명을 지르며 청소기로 뱀을 맞고 쫓았어요. 소리와 함께 뱀은 그 자리에서 사라졌어요. 엄마랑 나는 정말 죽을 뻔했어. 방금 뱀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는 거야? 우리 술이 너무 불쌍해했지? 엄마가 펜으로 뱀을 물리도록 했어? 나는 정말 공황장애 왔다가 죽을 뻔했어. 하지만 오늘은 나를 가만두지 않았어. 엄마가 나를 때리기 시작했고 시누이도 같이 나를 때리려고 했어. 그래서 난 가볍게 두 사람을 밀쳐내고 또 다른 뱀을 풀어버렸어. 그 결과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남편은 또다시 뱀을 케이지 안으로 가두었어. 정말 미친 일이었어. 됐어. 엄마가 너무 무섭다는 걸 알면서도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제정신이야? 약봉지 모두 치워버렸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나는 나중에 어머니가 병원에서 받은 처방약들을 모아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것을 그대로 증거물로 제시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를 열면서 정신과 약 한 울금이 나왔고 그것을 본 어머니와 남편 시누이는 놀라워했다. 이런 약봉지들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어머니가 공황장애 약 없이는 하루도 못 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엄마, 이게 뭐야? 아니, 이 학기 동안 다 뭐야? 그동안 아무것도 안 먹은 건가? 정말 이런 척 했던 건가? 너희들 집에서 나가기 싫어서 그래? 그래서 나가라고. 나와 남편은 뱀 사건을 계기로 다시 분가하게 되었다. 주말에 제 집처럼 우리 집을 자주 드나들던 시누이는 뱀을 보고 까무라쳐서 그 후로 발길을 끊었다. 어머니도 아들 사랑을 끊고 연락하지 않았다. 남편도 어머니에게 질려서 연락을 끊었다. 그 후로 남편이 명절 때마다 여행을 간다. 돈도 모아 아파트 전셋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다. 어머니와 시누이의 마수에서 벗어나니 돈도 모았다. 이렇게 살았어야 하는데 어머니의 아들 집착 때문에 힘들었다. 지난 구정 때 어머니한테 문자가 왔는데 내용은 이러했다. 혹시 이번 구정 때 집에 잠깐 들려주실 수 있겠니?
죄송합니다. 위에 주어진 한국어 텍스트는 특정 이야기나 내용이 아닌 보상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텍스트를 한국어로 다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김치 좀 가져가세요. 어머님과 고운 말로 답장했고요. 명절에 하루 오는 거야. 작은 것이 아니죠. 이렇게 따뜻한 관계로 변한 것은 당연히 제가 제 친절함을 보여줬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그래서인지 지금은 결혼 생활이 참 편해졌어요. 혹시 저와 같이 힘든 시어머니 집살이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 관계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럼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